안녕하세요. 오늘 8월 4일자 경제 뉴스들 그 핵심 자료를 바탕으로요. 현재 시장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변화의 맥락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융권의 교육세 인상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미국 고용지표 쇼크, 그리고 국내 M&A 계약의 그 중요한 판례, 또 소비 쿠폰 효과까지 이게 다 서로 얽혀 있는 경제 현상들인데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가장 논란이 뜨거운 그 금융권 교육세 인상건부터 볼까요? 대형 금융사랑 보험사 교육세율을 지록 0.5%인데 이걸 최대 1%까지 올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로 정부는 연간 한 1조 3천억 원, 그 정도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근데 이게 교육교부금 이슈랑 맞물려 있어요. 아, 그렇죠. 그 교부금 문제. 이게 내국세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근데 학생 수는 줄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최근 10년 보면 학령 인구는 한 100만 명 넘게 줄었는데 교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39.4조 원에서 72.3조 원까지요. 그래서 매년 수조 원씩 예산이 남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를 더 걷는 거,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은행권 같은 경우는 연간 1,000억 원대 추가 부담 이걸 예상하고 특히 그 핵심 건전성 지표 있잖아요. CET1 비율 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어요. 네, 그게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이게 앞으로 배당이나 대출 여력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결국엔 정책 불확실성 이게 커지면서 금융주가 좀 빠지고 코스피 전체적으로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맞습니다. 시장은 벌써 이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배당 매력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수까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볼까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를 확 밑돌아서 7만 3천 개의 증가에 그쳤고 심지어 지난 2달치 있잖아요. 5월, 6월 이것마저 대폭 하향 조정됐어요. 아, 네. 그 수치가 엄청났죠. 거의 25만 개 이상 줄어든 걸로 나왔으니까요. 실업률도 4.2%로 올랐고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논란까지 같이 커졌어요. 노동통계국 BLS 국장이 해임되고 또 연준의 쿠글러 이사까지 갑자기 사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통계 자체의 신뢰성 문제, 또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불확실성이 아주 극대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시장은 바로 그냥 위험 회피 이쪽으로 확 쏠렸죠. 다우랑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고 특히 아마존 주가는 막 7%나 빠졌어요. 네, 반대로 달러 가치나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오르고 전형적인 위험회피 패턴이죠. 9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긴 했는데 근데 워낙 변동성이 커서요. 그 금리 예측 지표, 패드워치 같은 거 보면서 실시간 흐름을 계속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 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저웨이 실적 부진 소식까지 더해졌잖아요. 영업이익 줄고 또 대규모 자산 손상 처리하고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 날씨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우산 챙기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상황도 좀 보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거 초기 사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좀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지급 첫 주 보니까 외식이나 제과, 커피, 옷 이런 쪽 결제가 늘었는데 특히 피부과 결제가 16% 가까이 급증한 게 눈에 띄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쿠폰을 쓸 수 있는 가맹점들 그쪽 중심으로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사용처가 제한된 곳들은 오히려 결제가 줄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쿠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소액 결제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할지 아니면 이걸 계기로 다른 상품까지 같이 사게끔 추가 구매를 유도할지 좀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A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법원 판결 소식인데요. 그 계약 해지 조건 중 하나인
중대한 부정적 영향, 영어로는 MAC 조항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첫 명시적인 판단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LSM 트론하고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소송이었는데 대법원이 이 MAC 조항의 유효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뭐 팬데믹 같은 거시적인 충격은 예외로 봐야 한다 이런 판례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결론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M&A 계약 맺을 때 이 MAC 조항을 훨씬 더 까다롭게 다뤄야겠네요. 단순히 뭐 중대한 영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 특정 재무 수치 기준 같은 객관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또 어떤 거시경제적 충격은 예외로 할 건지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정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제 인수하는 쪽에서는 계약을 깰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려고 할 거고 반대로 파는 쪽에서는 예외 조항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겠죠. 계약 단계에서의 그 리스크 관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교육세 인상 같은 국내 정책 변화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또 미국 고용지표 같은 거시 변수가 글로벌 투자 심리나 금리 기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비 쿠폰 데이터는 내수 소비의 어떤 미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M&A 판결은 기업 활동의 규칙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당신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시장이 막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자산 관리나 혹은 소비 계획에는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변화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